계속 이제 권리보호익도 저희가 소송 요건, 제1가문에 대한 내용들이거든요. 처분 취소 소송에서 그러니까 권리보호이익은 소송의 방법이라서 소송이라서 가지는 어떤 특성이 있고 특히 처분과 관련된 내용과 연결되는 측면이 좀 있어서 특히 관련된 부분들은 이 처분과 소송 이걸 동시에 봐야 되는 담임 배제 처분을 받았을 때 해당 학년이 초과가 되었다면 처분의 효력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 취소를 구할 소유이익이 있을 것인가, 법률상 이익이 있을 것인가, 권리보호가 있을 것인가 이런 논의들이거든요. 그래서 권리보호 이익, 저희가 말은 권리보호 필요성, 권리보호 이익, 소외 이익 다 좋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처분 등의 효과가 소멸된 뒤에도 회복될 만한 법률상이 있다고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처분된 효과가 기관의 경과, 처분된 집행, 그 밖에 소멸된 뒤라고 하면 다툴 만한 이익이 없다는 게 가로의 속에 생겨있죠. 다툴 만한 이익이 없어서 소유익이 없으니까 각하되어야 되는 것인데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되는 법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행정소송, 항고소송,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는 측면입니다. 그 입증 책임은 당연히 원고에게 있겠죠. 그 여부를 다투는 사람이 판사님 보기에 야 처분이 이미 다 효과가 기장돼가지고 뭐 더 이상 다툴 실력이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얘기했을 때 아닙니다 판사님. 비록 그렇게 보이겠지만 회복된 법률사항이 있다는 점을 입증을 성공하게 되면 다툴 수가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개념이 행정소송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소송이라고 하면 당연히 갖추어야 될 어떤 기본이거든요. 아까 봤던 원고 적고 제3자가 다툴 수 있는 여부 같은 경우도 사실 다 소외 이익에서 파생된 개념들이기 때문에 소외 이익이 없으면 각하된다는 이 관점에서 평가가 돼서 나온 개념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행정소송법에서만 나오는 내용은 결코 아니다. 말씀드리면서 보면 이제 행정소송법 12조에 있는 경우 결국에는 이런 경우지만 과연 회복되는 경우가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아까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런 경우에는 다툴 실익이 없다. 가로 속에 삼겨져 있지만 어떻게 보면 행정소송법 12조 1문 아까 원고 적혀있죠. 2문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2문을 보면 처분 등 효과가 기관의 경과, 처분 등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라고 하면 다툴 실익이 없는 게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법률상 있는 경우를 입증해서 성공시키면 제1관문 자체는 통과를 시킬 수가 있다라는 그 정도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대부분은 부정, 대부분 이미 완료돼 끝나버렸으면 다툴 수가 없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인정된 경우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특히 효력기간이 경과된 제적 가중사유나 그러니까 전과가 된다는 거. 지금 이걸 안 다투 지금 이미 다 끝났지만 나중에 내가 이 법 위반 사실을 가지고 2회 법 위반, 3회 법 위반에 돼 있을 때는 가중된다. 저희가 만약에 보통 대부분의 행정 제재에서 별표의 어떤 처분 기준을 두고 있을 때 이렇게 가중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럴 때는 사실 이미 끝났지만 그걸 안 다투게 되면 나중에 내가 가중되는 처벌을 받을 만한 그런 지위에 있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럴 때는 예외적으로 다툴 수가 있다. 굉장히 쉽게 넘어갔죠.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이게 지금 굉장히 큰 또 문제입니다. 취소소송이기 때문에 처분을 취소시키는 소송의 방법을 취소시키는 건데 일단은 취소니까 저희가 이제 오늘 다루진 않겠지만 무효와 취소라는 개념이 있다. 근데 무효는 언제 누구나 또 소송의 방법으로 할 필요 없는데 취소는 지금 치사하게 행정소송법에서 소송의 방법으로만 취소시키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취소나 무효나 결국에는 다 무효 사유인 것 중 위법이라는 법률 위반 사유 중에서 심하면 무효, 덜하면 취소 사유에 불과한 것인데 무효는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취소는 방법이 제한되어 있는 게 이 가장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90일 1년, 안날로부터 90일 또는 이스날 1년 둘 중에 어느 거라도 도과하기만 하면 안 된다. 모두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스날 1년 이내에 제기하지 않으면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했다고 하더라도 이스날 1년이 초과하게 돼버리면 문제가 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너무 정말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저희가 민법에선 취소는 의사표시로 하면 되고 소송의 방법으로 이해할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민법 142조를 보시면. 그리고 소멸 기간도 그러니까 여긴 제소 기간도 아니죠. 3년 내에 하면 되고 3년 10년이에요. 3년 10년. 근데 여기는 90일, 3개월 1년이니까
뭐 거의 한 10분의 1로 다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인즉슨 이때 이 기간 내에 취소권을 재판상 행사하지 않으면 덮고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게 이거 자체가 중요하기보다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이론들이 이제 행정 작용 앞에 있는 행정 행위 시간에 나오게 됩니다. 이걸 회피하 왜냐면 90일이 너무 빨리 3개월이 너무 빨리 지나가거든요. 3개월이면 학기가 끝나 있을 시간인 거잖아요. 저희가 벌써 이제 9월 달에 개강하지만 3개월 후면 12개월 그러니까 12월 달이잖아요. 현재 9월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3개월이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이게 이제 비교법적으로 봤을 때는 일본도 180일이거든요. 6개월 정도 시간을 줘야 되는데 90일이 굉장히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제 그 어려운 문제점들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행정소송법이라기보다는 행정작용법, 저희가 앞에 보는 행정작용법 6주차 정도 6주차나 7주차에 배운 내용들 중에서 상당 부분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너무 짧은 이 제소기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이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조문이긴 하지만 어쩔 수 없죠. 일단 있는 조문이니까. 그래서 모든 문제의 원흉이 이 조문 때문에 있다. 소송을 제기해야 되기 때문에 민법의 의사표시는 그냥 언제든지 자유롭게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고 심지어 3년, 10년인데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그 행정행위, 처분을 취소시키려고 하면 90일, 1년 짧은 기간 동안에 소송으로 제기해야 되는 거니까 굉장히 짧아서 어떻게 보면 국민에게는 약간 불이익한 예, 민법에 비해서는 되게 이제 불리한 거죠. 행정청은 유리하죠. 그 기간이 짧기 때문에 90일대 동안에 제기하지 않고 넘어가 버리면 덮고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덮고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큰 특장점, 특혜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아무튼 그래서 그런 이 조문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를 낳게 되는 것이. 그래서 제소 기간의 의미에서 이렇게 정리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은 사실 취소 사유나 무효 사유에 대해서 무효는 이런 제한이 없거든요. 무효에 대해서 이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혹시 무효 확인 소송으로 갈 수 있는 방법, 제소 기간의 문제를 돌파해서 90일 1년 너무 짧으니까 애초에 이 정도 하자는 무효 사유야라고 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지. 예. 그래서 이제 이 제소 기간의 의미에서 뭔가 아직 이제 무효가 취소인지 여부는 지금 자세히 다루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뭔가 무효, 취소 모두 다 위법 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더 뭔가 안에 있는 핵심적인 게 무효고 그 밖에 있는 게 취소이다라는 정도. 그러니까 대부분 취소이긴 해요. 근데 이 취소로 가게 되면 무효라고 되면 이런 제한이 없는데 취소의 사유인 경우에는 반드시 소송의 방법으로만 90일 1년 내에 제기하는 요 조문 때문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행정법이 어려워지게 된다. 그러니까 행정 처분의 속성이 요 무효 취소 구별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미리 제가 스포일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예외적으로 이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살려낼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보면 행정소부 제20조 2항에서 보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 사망을 보면 불변기간이라고 하는데 미수는 꼭 중요한 거니까 불변기간도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하면 이렇게 봐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 너무 90일 1년이 너무 스트릭트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봐줄 만한 요건들이 있긴 있는데 요것만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애초에 이 위법한 사유를 취소 사유가 아니라 무효 사유를 본다든지 아니면 후행하는 다른 행정행위가 있다고 하면 거기서 다투게끔 거기는 아직 90일 1년이 안 지났으니까 이렇게끔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뭐가 트릭을 쓰는 이론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제소 기간이 너무 짧은 데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제 대표적인 이제 소송 요건에 대한 내용들은 제1관문에 대한 내용들은 많이 지나갔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니 그럼 제1관문 이렇게 자세히 얘기했는데 제2관문은 언제 하느냐? 제2관문은 지난 시간에 본 거예요. 행정기본법에서 저희가 어떤 게 행정법의 법원이 되는지 법규 명령까지 되는 것이고 그리고 행정법 일반 원칙들 배웠잖아요. 그걸과 위반하면 위법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 제2관문에 대한 내용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이고 오늘 배운 내용들은 주로 제1관문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숫자를 본다 보면 제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건인데요. 이렇게 이제 처분서가 왔대요. 서울지방법원청에서 추가 상위 불인정 결정을 통지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요건 비행 해당자다. 그래서 결정에 대해서 하니까 혹시 소송 제기하실 경우에는 서울행정법원에서 처분청을 필요로 해서 하시라고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처분청은 어디냐? 서울지방법원청이 적혀 있는데 과연 원고는 당사자니까 뭐 땡땡땡 기하니까 누구실 테고 피고는 누구겠습니까? 피고.
서울지방보훈청인데 청은 사실은 이제 청은 우리가 보는 어떤 그런 물적인 개념이고 시설적인 개념이라서 실제 독임제 행정청이 서울지방보훈청 장이 피고가 돼야 되는 것이고요. 이 부분도 제가 뒤에 가서 다룰 거니까 이제 피고는 서울지방보훈청장이 되는 것이고 날짜가 특정된다고 하면 2021년 9월 13일 원고에 대하여 한 피고 서울지방보훈청장이 원고 땡땡땡에 대하여 한 추가 상해 불인정 결정인데 앞에는 뭐 사실 수식어고 이 처분성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처분이 처분 상태로 왔기 때문에 요 명칭이든 명칭을 뭐로 하든 간에 추가 상해 불인정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가 청구치가 되는 것이 청구 원인은 이게 왜 위법한지를 썰을 푸는 그런 제가 행정기본법 시간에 배웠던 법률 우회 원칙 특히 법률 위법 원칙이 위반되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법률 우회 원칙으로서 여러분이 배웠던 비례 원칙이든 뭐 신뢰복 원칙이든 모든 내용들 다 총동원해서 위법한 사유를 밝힐 필요가 있다. 청구 원인 단계에서는 이렇게 다투는 것이 소장을 작성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시는 거고 이제 치소송의 진행 경과를 보게 되면 이렇게 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하게 되면 결국은 내가 유리하게 된 판결을 받는 것이 하나의 절차의 연속성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보신다 된다고 하면 크게 소송의 핵심은 이제 이런 건데 좀 제가 이건 넘어가서 소송법 시간에 따로 제가 또 자세히 얘기할 텐데 핵심적인 건 주장이 있고 증거가 있는 것이어야 되는데 뭐 이렇게 내가 원고로니까 이거 왜 위법한지를 썰을 풀어서 이게 왜 위법한지에 대한 증거도 제출해서 다투다 보면 결론을 전개시켜서 말이 맞으면 승소 판결, 내 말이 틀리면 패소 판결. 그 전에 소송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소의 이익이 없으면 각각 판결 받는 것이 일반적인 진행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행정소송도 마찬가지겠죠. 처분을 하라는 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하게 되면 실제 판사님 보시고서 그게 이 말이 맞다 해서 승소 판결할 것인지 인용 판결할 것인지 아니면 네 말 틀렸어. 이 척고판 것 같은데 이 처분은 패소 판결, 기각 판결 받게 되는 것이 이제 결론인 것이고 그 전에 소송 요건 아까 봤던 뭐 처분성이 없는 거라든지 근데 여기는 너무 처분성이 명백하잖아요. 이 처분성이 직접 누구한테 타겟팅해서 누구 수신 누구 기하로 갔잖아요. 이 사람이 제기한 거면 직접 상대방이니까 사실 아까 봤던 원고 적격에 대한 당사자 적격 이런 내용이 나오지도 않죠. 처분성도 문제가 없죠. 이 자체가 처분인 것이니까. 처분인 것이라서 처분사가 왔기 때문에 사실 실제 사례에서는 아까는 막 그 두 번째 시간에 굉장히 어렵게 배웠지만 그렇게 문제가 되는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예요. 그게 행정소송이 전부인 것인 양 배우긴 하겠지만 막 그렇게 가능하다는 것이지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영역들이 있으니까 회색 지대가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 대부분 이렇게 처분 상태로 오기 때문에 다툼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90일 이내에 3번에 보면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되는 안달로부터 90일 이내에 빨리 제기하십시오라고 하는 거.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제 이론들이 나온다라는 점. 그리고 실제 이게 왜 위법한지 여부에 대한 다투는 거는 앞에서 배웠던 저희가 행정기본법 시간에 배웠던 어떤 법률의 위반을 다툰다든지 위법한 경우라든지 아니면 애초에 처분 사유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을 잘못해서 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사실 증거에